안녕하세요. 엄마한테만 알려주기 아쉬워서 올리는 유튜브 약사딸내미 약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갱년기 이후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골다공증을 조심해야 한다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중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흔히들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고지혈증은 고콜레스테롤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이상지질 혈증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엄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친숙한 고지혈증으로 통일해서 이야기할게요. 많은 엄마들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구성 성분인 동시에 모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거든요. 이렇게 몸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이지만 적정량 이상으로 존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량의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액이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는 과정을 방해해요. 또한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차 딱딱해지는 죽상경화가 일어난답니다. 죽상경화 과정이 진행되면 혈관이 점차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돼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여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있는 상태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혹시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꼭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며 약 먹기를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약 대신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고지혈증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약을 잘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가 심하게 아프면 진통제를 찾고 혈압 수치가 높으면 혈압약을 먹어야겠구나 생각하죠. 하지만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쌓여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느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방치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손쓸 수도 없이 심각한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약달이 알려주는 내용을 잘 기억해서 미리미리 관리하기로 약속해요. 고지혈증에 대해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4가지를 뽑아서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 고지혈증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고지혈증을 처음 진단받은 후에 의사선생님께서 바로 약을 처방하지 않고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도 많아요. 술과 담배를 하고 계시다면 얼른 끊으시고 식이 조절을 통해서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하셔야 한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지키신다면 약을 먹지 않고도 다음 검사 때 좋아진 수치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너무 어렵다면 약을 처방받으신 후 꼭 복용하셔야 돼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니 최대한 늦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약달도 이해해요. 하지만 앞에 설명을 잘 들으신 엄마들이라면 고지혈증을 장기간으로 방치할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는 거 이제 아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로 특별한 관리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만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약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에요.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중 죽상경화를 일으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물이에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포함해서 고지혈증 치료제들은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스타틴의 종류를 바꿔서 복용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치료제들은 실보다 득이 훨씬 많은 약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고지혈증을 방치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 약을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보통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부작용이 크지 않지만 복용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혹시나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수유 중인 엄마들은 스타틴 계열 약물은 절대 복용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약을 복용하는 중에 극심한 피로, 눈과 피부에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스타틴 계열 약물의 부작용으로 간 기능이 나빠진 것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경구용 무좀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무좀 치료제 중 코나졸로 끝나는 성분은 스타틴 계열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여서 스타틴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먹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들 중에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은 일반적으로 같이 복용하셔도 괜찮답니다. 그 밖에도 고지혈증 약을 지금 먹고 있는 다른 약들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모두 다루면 좋겠지만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이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할 때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내용들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외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약달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음식을 통해서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싶다 하는 엄마들이 봐주시면 좋을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이는 표를 참고하세요. 쌀밥 대신 잡곡밥과 현미밥 먹기, 밀가루빵 대신 통밀빵과 잡곡빵 먹기,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을 일주일에 2-3번 먹기, 신선한 과일을 하루에 1-2번 먹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네 번째 질문, 고지혈증에 좋은 영양제는 무엇이 있나요? 고지혈증은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평생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도 단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약달이 추천하는 영양제는 딱 2가지인데요. 바로 코엔자임 Q10과 오메가3예요. 코엔자임 Q10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물질인데 스타틴 계열 약물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이 코엔자임 Q10의 생성도 함께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영양제를 통해서 이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코엔자임 Q10의 일 권장량은 100mg이니 영양제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다음은 오메가3예요. 생선이나 들기름, 참기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 일종인 오메가3는 이미 많은 엄마들이 복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오메가3는 몸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줄여주고 혈행을 개선시켜줘요. 오메가3를 건강기능식품으로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성분인 EPA와 DHA의 함량, 제조 방법, 그리고 원료예요. 사실 약달이 오메가3 전문가인데 엄마들이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엄마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엄마들을 위해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방치할 경우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식습관 관리와 꾸준한 운동으로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약을 복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함께 추천해드렸으니 필요한 엄마들은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약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